후드 포지션, 윗부분을 잡는 탑 포지션, 이 두 가지는 척추 각도가 이렇게 좀 세워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과도하게 굴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 충돌이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좀 속도를 내고자 하실 때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타시는 거의 드랍 포지션으로 핸들바를 잡으실 경우에는 척추 각도가 앞으로 굽혀지면서 고관절 앞부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전거의 종류와 타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타는 자세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이거든요. 대표적인 실내 자전거, 앉아서 타는 것과 일반적인 자전거 가운데 있네. 그리고 스피닝 운동에서 사용하는 저런 레이싱 자전거 같이 엎드려서 타는 자전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각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바른 자세 조절을 할 때 손, 팔꿈치, 그리고 등의 각도, 척추 각도, 고관절 각도, 무릎 각도, 발목 각도 이런 것들이 최적의 조합을 이루어야 다치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론에서 보여주는 고관절 굴곡 각도는 보통 저 각도를 보여줍니다. 60도에서 110도라는 각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일반적인 정형외과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고관절 굴곡 각도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각도예요. 저와는 반대쪽 각도죠. 고관절이 쭉 다리를 쭉 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굽혀지는가. 그래서 인공관절이 고관절 앞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저 각도를 반대로 생각하자면 자전거를 타실 때는 고관절이 대략 70도에서 120도 정도까지 굽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보다 많이 굴곡이 일어날 수 있죠. 저러한 고관절 굴곡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와 같이 라이딩을 즐기실 때 드랍 포지션이라고 하죠. 핸들바를 잡을 때 고관절을 상당히 굽혀서 타게 되면은 저와 같은 각도로 굽혀지게 되는데 이럴 때 이 정도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각도가 대략 120도, 최대 120도까지 굴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보다 많을 수는 있지만요. 근데 저와 같이 고관절이 많이 굽혀지게 되면 저희 의사들이 고관절 수술 후에 쪼그려 앉지 마세요. 가능하면 바닥 생활하지 마시고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과도한 고관절 굴곡 각도가 임플란트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너무 고관절을 많이 굴곡시켜서 타시게 되면 쪼그려 앉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근데 쪼그려 앉는 거는 그냥 앉아 있는 거지만 자전거는 계속 충격을 주면서 굴곡을 하게 되니까 과도한 굴곡 각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안 좋을까요? 고관절을 많이 굴곡을 하게 되면 각도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넘어서게 되면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많이 각도를 하게 되면 심지어 저렇게 살짝 아탈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덜커덕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만약에 세라믹 인공관절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관절을 지나치게 굴곡시키면서 자전거를 타면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마모가 되겠죠.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믹 인공관절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와 같은 반복적인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강화된 세라믹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굴곡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퇴 골드 크기에 따른 관절 운동 범위 각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28mm 골두를 사용했을 때는 대략 한 123도 정도의 각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32mm, 36mm, 40mm로 골두가 점점점 커지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는 130도에서 152도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 70도에서 120도 정도 굴곡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32mm, 36mm 골두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자꾸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각도로 일어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관절 굴곡 각도가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골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예입니다. 평지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관절이 굽혀지면서 120도 미만으로 고관절이 굴곡되게 되면은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근데 소위 어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고관절이 강제로 과도하게 굴곡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관절을 과도하게 굽힐 경우에는 저와 같이 사진에서처럼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길에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의 도움을 받아서 고관절 굴곡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제안인 겁니다. 또 언덕 올라가실 때 서서 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서 타게 되면 각도가 늘어나니까 과도한 굴곡이 안 이루어지니까 괜찮기는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서서 많은 힘으로 누르게 되면은 고관절에 과도한 무게가 가해지면서 또 그 역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짧은 거리는 크게 상관없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전거 자세가 있죠. 특히 로드 자전거를 타실 때 릴렉스 포지션과 그리고 어그레시브 포지션이 있고, 소위 에어로다이나믹, 정말 속도를 내고자 하실 때 완전히 선수처럼 엎드려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이 에어로다이나믹 자세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세에서 고관절을 과도하게 굴곡하게 되면은 충돌이 앞부분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조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드 자전거에 국한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핸들바 포지션을 다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핸들바가 여러 가지 그립을 할 수가 있는데, 후드 포지션, 저 앞부분을 잡는 포지션에서, 그리고 윗부분을 잡는 탑 포지션, 이 두 가지는 척추 각도가 이렇게 좀 세워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과도하게 굴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 충돌이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좀 속도를 내고자 하실 때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타시는 소위 드랍 포지션으로 핸들바를 잡으실 경우에는 척추 각도가 앞으로 굽혀지면서 고관절 앞부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겠죠. 너무 과도하게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척추 각도가 굽어지는 것이지 고관절의 굴곡이 증가하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척추 각도를 정확하게 척추가 유연하실 때 척추 각도를 잘 유지하시면은 이 드랍 포지션에서도 꼭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렇게 드랍 포지션으로 로드 자전거를 타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저와 같이 세 가지 그 핸들바 포지션 중에서는 후드 포지션과 탑 포지션으로 멀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아웃도어 액티비티,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악 자전거도 많이 타셨죠. 근데 산악 자전거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한번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뼈나 관절이 부러져서 인공관절 수술 말고 이렇게 산악 자전거 타다가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고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산악 자전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